적에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생해준다는 건 뭐예요? 재능을 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녀석이 축구를 한다고 하는데 얘는 현재 공부도 곧잘 하는데 얘를 축구한다는데 선생님 어떻게 판단합니까? 식상이 있어요. 재능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축구하고 싶다면 축구를 하게끔 해야지. 대신에 공부를 해서 교수를 만들어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식상이 없으면 예술, 체육으로 못 가요. 이공계는 못 가는 겁니다. 얘기 남편도 아마 식상이 있으니까 그런 길로 갔을 거야. 이공계 쪽으로 못 가게 돼 있어요. 또 뭐를 생해줘? 목생 화를 해줘. 화를 생해주죠. 목이 화를 생해주죠. 만약에 이거 이모라고 하면 이거 화예요. 그러면 수국하니까 뭡니까? 정제가 되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재능을 갖고 돈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식상이 토라고 한다면 일간의 토라면 금이 식상이죠. 금은 칼이잖아요. 칼. 의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수가 돼가지고 일간이 수가 돼서 목으로 들어간다. 이건 뭐예요? 건축 토목 쪽으로 들어가겠죠. 설계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화가 돼서 토로 들어간다면 뭐예요? 농사, 유통관계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간이 빼주는 게 뭐냐에 따라서 직업이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식상은 재를 생해주니까 이것이 왕이면 재도 많이 생해주고 식상이 약하다 하면 재를 많이 생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큰 부자가 되겠나? 그렇게 그냥 부자인 척 하는가 하는 거는 사주만 보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개수는 우로다. 개수는 우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외우는 거는 뭐냐면 간개수다. 간개수다. 요거는 물될 간자예요. 산간개자, 물될 간자. 요 간이라는 거는 산꼬랑탱이에 쪼롱쪼롱 흘러가는 물, 이거를 간이라고 그래. 간개수라. 이건 계곡의 물. 간개수라는 것은 산에서 쪼락쪼락 내려오는 물, 광대산 내려오는 물, 그걸 우리가 간개수라고 그래. 그러니까 개수라는 거는 간개수다 하는 거를 먼저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의 사주가 개수다? 개수다. 자, 그러면 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을에는 광락산에를 가보시면은 물이 많이 흘러가죠. 봄에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물이 많이 흘러가지 못하죠. 그 왜 그렇게 돼 있어요? 봄은 목이 왕해요. 봄엔 목이 왕하다는 것은 목에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생목 해가지고 땅에 있는 물을 전부 다 나무들이 빨아당겨. 그래서 계곡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물줄기를 계속 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개수를 생해주는 게 뭐예요? 금이죠. 금인데 개수는 음일간이죠. 경금이 생해주면 넘쳐요. 물이 넘쳐. 그래서 신금이 들어와야 돼. 신금. 예, 요건 재가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재가 먼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광덕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붙죠.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꽁꽁 얼어붙은 물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계곡물에 얼어붙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가지고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구멍을 내서 물을 퍼올리죠. 그래서 개수는 두 번째로 뭐가 들어와요? 병화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수는 간개수다. 쪼락쪼락 흘러가는 물이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려요. 그러면 사주가 풀어지기 수월해요. 그러면 봄에는 물줄기가 막히니까 금생수 해가지고 생해주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겨울이 되면 얼어붙어서 쓸 수가 없으니까 따뜻한 기운이 들어와야 되겠구나. 자, 그건 이렇게 봐요. 만약에 요게 축월이다. 남자건 여자건 개수인데 축월 12월에 태어났어요. 천지가 다 얼어붙었죠.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건 병화가 들어와야 되죠.
병화가 하나도 없다? 아이고, 자기 아들 녀석이 이거 일간의 계수인데 추월에 태어나서 겨울에 태어나서 병화가 하나도 없어. 부모 입장도 보면 애 새끼는 머리는 좀 욕하면 안 되지 참. 잘했네. 머리는 있는 것 같은데 써먹지를 못하네. 분명히 쟤는 머리는 좋아. 학교 성적은 엉망이야. 왜? 화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가 축월이면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개수가 5화절이다, 5월달이다, 여름에 태어났다, 그럼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개수가 다 말라 죽죠. 금이 들어와야 되죠. 신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경금이 들어오면 생해주는 게 많아서 계곡물이 넘쳐나요.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경금이 있는 녀석은 배포만 커. 실속을 못 차려. 그러니까 개수가 축월이 5화절인데 신금이 뜨면 아주 좋은데 경금이 떴다 하면은 아주머니 애는 그냥 계획도 없이 무분별하게 일만 저질러 놓은 타입일 거야 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경금이 뜰 때는 그래. 개수가 넘쳐나잖아요. 신금이 있으면은 요 녀석은 아주 사리 판단이 정확해. 여머저머 자본도 생각해보고 사람 끌어오는 거 생각을 해보고 시장도 어떻게 개척할까 생각해보고 아주 주도면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일간이 오행이 뭐를 갖고 있느냐, 양일간이냐 음일간이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다면 사람의 사주를 척 봤을 적에 좋은 사주다, 나쁜 사주다, 길한 사주다, 흉한 사주다 하는 거를 즉시 먼저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언제 길하게 되는 거냐 하는 것은 대운을 봐야 되는 거고, 오래 길하게 되는 거는 올해 운을 보는 거고, 이제 이 큰 틀을 먼저 논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목화토금서 음양의 관계, 요걸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정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화는 아궁이 뿌리다. 개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쪼락쪼락 내려오는 물이다. 을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을목은 가화다. 이거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시면은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이 학문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병화는 태양화라니까. 요 내 말을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은 빨리 사주 공부가 터득이 될 테고, 그렇지 않은 미련 곰퉁이들은 한참의 세월이 흘러가야 될 테고. 응? 태양화는 병화죠. 응? 산화화, 산 밑에 있는 불, 그건 나무범행을 쓴 거예요. 그 산불 같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병화로 봐야 되는 거지. 큰 불로 보는 거지. 네. 네. 내가 얘기했잖아요. 위에 필요한 게 위에 있으면은 사과는 쉽게 우리가 따먹을 수가 있잖아. 쉽게 풀려나가 인생이. 지지에 있으면 좀 더뎌. 지장간에 있으면 노력을 수도 없이 한 다음에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크지. 응? 그렇죠. 없으면 그건 아주 그냥 고생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거고. 응? 아이, 그런 개념은 아니지. 명리는 그 1 더하기 1은 2다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내가 사주에 화가 없으니까 화가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나하고 저 사람하고 합이 들어왔느냐 상생이 들어왔냐를 먼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지.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부부가 같이 왔어. 남자 사주도 현찮은데 부인 사주가 좋아.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부인 사주가 좋아서 내가 먹고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부인 사주가 좋아서 남편이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남편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부인이 갖고 있어. 그래서 합이 들어와 있어.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도와주는 거지. 부인 사주가 좋아도 남편 사주하고 합이 들어오지 않고 충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거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같이 살으니까 부부지. 부인하고 자기는 남남이잖아. 자식도 남남이잖아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결국 그놈하고 나하고 남남이거든. 그 남남의 개념은 태어나 월, 태어나 이걸 월지라 그러잖아요. 태어나 월지, 태어나 일지가 서로 합이 들어오느냐, 충이 들어오느냐, 극이 들어오느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합충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주는 거 없이 그냥 기운 녀석이 있고, 아니 뭐 그냥 아주 주는 것도 없지만 미운 녀석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요. 그게 합충의 관계야. 내가 좋아하는 녀석이 가까이 있으면 나는 힘을 얻는 거고, 내가 싫어하는 녀석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 괜히 신경 써야 되고 일도 안 풀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천과 지지의 합충의 관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그걸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제 미리 책을 읽어보면은 합충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합충을 여러분들이 명리에 어느 정도 그래도 저 사람 사주 잘 본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 합과 충의 관계만 2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돼. 이것만 2년 가르치면 사람들 다 도망가지. 그 얘기는 뭐냐? 이 합충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어느 대학교 평생교원에서 이 합충 관계 1주, 2주만 하고 끝내버리거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래가 이거를 나는 그렇게 1년, 2년씩 배웠으니까 나는 많은 걸 알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요 합충 1학기 동안 이 합충만 가르친다고 해봐 다 도망가 버리지. 예? 그래서 이 합충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충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 합이 돼서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변화가 무성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내 아들 사주는 다 좋은데 왜 이놈 속심하시기가 안 됩니까? 하면은 충이 들어오는 거야. 사주는 멋들어지게 정화도 있고 간목도 있고 경금도 있어. 아, 선생님 말씀대로 얘는 정부 부처에 장착 하나 해먹어야 되네? 애가 그렇게 안 풀려. 그거 왜 안 풀립니까? 충이 들어오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자 봐봐요. 정화야 간목이 있어. 대울의 흐름이 경신금으로 흘러가. 경금이 충을 때리죠? 신금이 충을 때리죠? 이놈이 얘를 생해줄 여력이 없어. 얘를 도와주러, 미군이 우리나라 도와주러 구원군이 와야 되는데, 간목이 얘를 도와주러 가는데, 대원에서 금이 금금목 해가지고 얘를 못 도와주게 만들어. 그럼 내 인생이 풀려나가나? 안 풀려나가죠. 그래서 여기 설명한 거는 기본적인 이치란 얘기고, 대운, 세운에서 변화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세를 부르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은 맨 처음 시간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일심이다. 일심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